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마지막 힘을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고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의지를 다지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열정과 체력이 모두 소진되었더라도 손을 뻗어 한 번만 더 해보는 의지를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어른의 새벽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쯤 거의 다 온 것이다. 내 앞에 문도 없고 출구도 없을 때, 그리고 모든 거처를 하나로 대하면서 부득이한 것 속에서 머물 곳을 찾을 때, 너는 거의 다 온 것이다. 장자 인간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모든 방향이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머물 곳을 찾아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사람을 자포자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든다. 삶이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부득이함에 나를 맡기는 순간 수능보다는 돌파하려는 욕구가 더욱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장자의 거의 다 온 것이라는 말은 의지를 최소화하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득이함 속에서 최소한의 의지는 더 이상 미약하고 보잘것없지 않다.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한 의지로만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더라도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 고전 읽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캄캄한 터널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시간들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현재였기에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여기로 이끈 것이지, 누군가 선택을 강요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아마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조차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비로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삶에 이리저리 휩쓸려야 할까? 이젠 나름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부득이함 속에서도 내가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찾아야 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거나 마음을 키우는 일은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다해 단단하게 일어서게 할 어떤 것이 필요했다. 몸이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수록 정신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단히 흘렀다.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게 분명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 절박했다. 어떻게 해야 삶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왜 살고 있고 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답을 얻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이었다. 모든 책에는 배울 점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인생에 대한 물음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보다 직접적인 가르침과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논어를 읽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스승으로 삼는다는 논어가 적절한 삶의 지표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 인생을 주도하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자유로울 수 있다. 논어의 첫 구절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한 구절 안에 배움의 기쁨, 우정의 소중함,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니 이 구절이 이전과 달리 하나하나 새롭고 또렷하게 읽혔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온전히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남에게 마음을 쓰면서 살았을까? 남이 나에게 원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일까? 타인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있었는지,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도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남이 아닌 내가 만든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이다. 힘들고 막연했던 생각이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되면 더 이상 그렇게 힘들거나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기도 한다. 나의 상황을 짤막한 한 줄로 정리해 놓은 것을 읽자마자 고민이 해소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가치 있고 효용성을 가지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 뭐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한 것보다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 있다.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일보다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일, 많은 사람에게 의미를 가지는 일보다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양주는 자기 몸에서 한 개의 터럭을 뽑아서 천하가 이롭게 된다고 해도 뽑아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세상을 위해 이로운 일도 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던 것일까? 맹자는 사람이란 하지 않은 것이 있은 후에야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게 된다고 했다. 나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괴로운 시간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 주었다. 그 시간은 결국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견뎌야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장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곳에 머물게 될 때 오히려 마음이 깨어난다고 말한다. 부득이함에 놓인 답답한 상황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졌고 그와 더불어 고전이라는 출로를 만들어 주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맞닥뜨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는 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거의 다 온 것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주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음만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살다 보면 스스로를 직시할 수밖에 없는 순간과 마주한다. 그 시간들을 축적하며 우리는 더디지만 어른이 된다.